전화. 여보세요? 아가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언니, 저 돈 좀 보내주면 안 돼요?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라뇨? 무슨 일 생겼어요? 아니, 집주인이 당장 월세 안 내면 바로 짐 빼라고 협박하잖아요. 고작 3개월 밀린 것 같고 150만 원만 지금 바로 입금해 주세요. 네? 내가 천천히 갚을게요. 150이요? 아니, 아가씨 직장도 다니면서 월세가 왜 그렇게 밀렸어요? 내 코딱지만한 월급으로 월세까지 어떻게 내요? 언니도 알잖아요. 남편이랑 헤어지고 나서 제 상황 어려워졌다는 거. 일단 시간 없으니까 돈 좀 보내줘요. 150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잖아요. 빨리요, 빨리. 일단 알겠어요. 계좌 보내면 입금해 드릴게요. 정말이요? 역시 언니밖에 없다. 고마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혼자 사는데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해가 안 되네. 그날 저녁, 집. 아가씨 말이야. 요새 힘들대?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진아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래도 이혼하고 나니까 힘들긴 하겠지. 아니, 경제적인 상황 말이야. 다니던 회사 그대로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가 문제 있나 싶어서. 아까 회사에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월세 3개월치 밀렸다고 하면서. 월세를 3개월치나 밀렸대? 어. 월급 받는 사람이 한 달에 50만 원 월세도 못 내나 싶어서 빌려주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혹시 빚지고 그런 건 아닐까 싶어서. 솔직히 진아 평소 씀씀이가 있는데 부족할 법도 하지. 그 자식이 진아한테 잘못하긴 했어도 돈은 잘 벌었잖아. 그래서 진아도 돈 걱정 없이 살았던 거고. 거기에 습관돼서 그렇지 뭐. 그래도 잘 빌려줬네. 힘들 때 도와주고 그래야지. 아니 그래도 이혼한 지 6개월이나 됐으면 고칠 때도 됐지.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건 힘든 게 아니지. 솔직히 아가씨가 카드값을 달마다 500씩 쓰는 바람에 그쪽에서도 이혼하자고 한 거라며. 그렇게 해서 이혼 당했으면 이제 아가씨도 정신 좀 차려야지. 안 그래? 당신은 당신 동생 아니라고 그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 있다 치지만 난 진짜 안쓰럽기만 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고작 카드 많이 썼다고 이혼이나 당하고 말이야. 아니 그 자식은 어린 와이프를 만났으면 그 정도 지불은 감당을 했어야지. 그걸 못하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게 말이 돼? 진아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 애가 볼 때마다 기운이 없고 빼빼 말라가는 게 오빠로서 속상하다고. 당신도 그러니까 남의 일처럼 굴지 말고 친언니다 생각하고 잘 보살펴. 갑자기 혼자 돼서 수준에 맞지도 않는 월급 받아가면서 아등바등 사는 게 안 불쌍해? 그건 불쌍한 게 아니지.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아가씨도 자립을 할 수가 없지. 안 그래? 저번에 월세 보증금 없다고 해서 우리가 빌려줬잖아. 그땐 보증금만 대주면 자기가 취업해서 월세 따박따박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아가씨가 무슨 20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30이 넘었는데 어려운 것도 알아서 헤쳐나가고 그래야지. 그게 아가씨를 위한 길이라니까. 당신 참 냉정하다. 당신 동생이어도 그렇게 말했을까? 애가 뭐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고작 150 빌려달라고 한 건데 뭘 그리 유난이야. 진아한테 그런 말 하지도 마. 안 그래도 우울해하는데 기름 붓지 말라고. 애가 뭘 어쨌다고 그래? 당신이랑 어머니랑 너무 아가씨를 감싸고 도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그게 장기적으로 좋진 않으니까. 그냥 내 동생한테 돈 빌려주기 싫은 거면서 변명은. 진아한테 싫은 소리 했다는 소리만 들려봐. 난 내 동생이 회사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워. 진아 성격 알잖아.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근데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겠다고 회사 취업한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기특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꼰대 같은 소리 좀 하지 좀 마. 당신 회사에서도 당신 꼰대로 통하지? 갑자기 내가 꼰대라는 말이 왜 나와? 딱 보니까 그럴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러다 평판 안 좋아져. 제발 요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배워라. 나도 자기 동생 위해서 하는 말인데 엄청 발끈하네.
30 넘어서 이제 첫 직장 들어간 게 그렇게 안쓰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날 전화. 회사니?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다. 네, 회사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너 어제 딱 150만 진아한테 보내줬다며? 네? 150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보내준 건데요. 아유, 너도 참, 어쩜 그렇게 인중머리라고는 없는 거냐? 아니, 월세 3개월치 밀렸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대충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게 눈치가 안 채죠? 그럼 단돈 50이라도 더 보태서 보냈어야지. 어쩜 그렇게 센스가 없니? 전 월세 3개월 밀렸다고 급하다고 보내달라고 아가씨가 그래서 그 돈 보내드린 거예요. 돈을 왜 보태서 보내야 되는진 모르겠네요. 예, 월세 낼 돈이 없으면 애가 넉넉히 살 돈은 있겠니? 들어보니 당장 뭐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라면만 먹고 있다고 하던데 어쩜 그렇게 150만 딱 보낼 수가 있어? 네 친동생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월세 대신 내준 것만으로도 전 과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안 벌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혼자 살고 싶다고 보증금만 대주면 자기가 월세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도 그래서 그렇게 해준 건데 월세까지 3개월치 밀렸다고 하면 그건 아가씨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번에 아가씨 보니까 명품 백에 신상 코트를 들고 왔던데 월급 받고 죄다 그런 데 쓰는 건 아닌지 걱정되더라고요.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서 월급도 얼마 안 될 텐데. 누가 보면 네가 진아 엄마인 줄 알겠다. 예, 요즘 젊은 아가씨들 중에 옷이랑 가방 안 좋아하는 사람 있니? 그 정도는 평균이야, 평균. 그거 좀 샀다고 월세 못 낸 걸 죄인 취급할 필요는 없지 않니? 어쨌든 애가 당장 라면만 먹고 있다고 하니까 네가 50 정도 더 보내라. 일주일 뒤에 월급 받는다고 하니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 아가씨가 라면만 먹고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무작정 돈 대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이면 조금만 절약해도 괜찮을 텐데 50이나 필요한 건 아닐 거고요. 정 힘들다고 하면 제가 20만 원 정도 보내놓을게요. 20? 요새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고작 20을 보내. 넌 돈도 번다는 애가 왜 이렇게 씀씀이가 박하니?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하지만 가족 사이에 그러는 거 아니다. 잔말 말고 50 보내. 그래야 애가 고기도 사 먹고 할 거 아니니. 혼자 요리도 못해서 식당 가서 먹어야 될 텐데. 자취하면 혼자 해먹기도 해야지 어머니.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나중에 더 살기가 어려워진다니까요. 저희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은 도와줘야지 그래도. 우리 진아 아직 상처가 깊다. 그러니까 상처 아물 때까지만 너가 좀 도와라. 사람 그렇게 냉정하게 사는 거 아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거 돕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너같이 살면 복 다 떨어져 나간다. 그게 다 네 자식 남편한테 가는 거야. 어쨌든 진아한테 말해 놓을 테니 돈 보내놔라. 알겠지? 아, 진짜 막무가내시네. 그렇게 돈 보내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좀 보내시지. 번번이 나한테 보내라고 하시네. 안 되겠다. 나라도 말을 해야겠어. 이렇게 하다간 정말 사람 버린다고. 그날 저녁, 식당. 언니가 웬일로 먼저 저녁을 먹자고 해요? 에이, 이왕 맛있는 거 사주실 거면 소고기나 사주지. 돼지갈비가 뭐예요? 여기도 맛집으로 소문난대요. 어머니한테 들어보니 요새 생활비가 부족해서 라면만 드신다면서요? 엄마가 별걸 다 말했네요. 아니, 월급이 너무 적더라고요. 아니, 무슨 놈의 회사가 일은 하루 종일 시키면서 월급은 200밖에 안 준대요? 신입사원이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다니다 보면 월급도 늘고 성과급도 받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 이래서 내가 회사를 안 다니려고 한 건데,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라고요. 암튼, 요새 맨날 라면만 먹긴 해요. 아니, 그래서 저번에 팀장이 점심 사준다고 그래서 먹고 싶은 메뉴 말했더니 엄청 뭐라고 하는 거 있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지가 먹고 싶은 거 정하라고 했으면서. 그래요? 뭐라고 말했는데요? 보통 신입이 먹고 싶다고 하면 사주고 그러는데. 참치회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글쎄 자기 벗겨 먹으려고 작정했느냐면서 열내는 거 있죠? 아, 팀장 정도 됐으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왜 그렇게 쫌생이처럼 구는지. 아니 내가 이혼하고 나서 참치회를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건데 결국은 회덮밥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기운이 더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바로 먹어야 기운도 차려지고 그러는 건데. 그래도 상사한테 참치회 사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죠. 그게 얼마나 비싼데요. 비싸봤자 2, 30만 원 하겠죠. 아직 고기 안 나왔으니까 그냥 참치집 가면 안 돼요? 진짜 참치가 너무 먹고 싶다고요. 이 철부지를 어떡하면 좋아. 이러니 월급 받으면 다 쓰지. 아가씨, 내가 주제 넘은 건 알지만 그래도 말해야 할 게 있어서 부른 거예요. 뭔데요? 언니가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다고? 아가씨 이혼하고 나서 뭐 한두 달은 충격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보증금도 해주고 오피스텔도 구해주고 했던 건데요. 이제 6개월이나 지났으니 스스로 해야 할 건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사실 걸핏하면 생활비 부족하다, 월세 밀렸다 하면서 돈 빌려가기 일쑤잖아요. 물론 아가씨 사회생활 처음 하는 거고 월급 관리해본 경험이 이전엔 없었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저축도 하고 돈도 아껴가면서 월세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저희가 번번이 도와주면 아가씨도 그냥 돈을 막 쓰게 되잖아요. 아가씨도 30이 넘었는데 또래처럼 돈 관리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머니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뭐라고요? 언니 말 되게 이상하게 하네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혼내듯이 말을 해요. 아니, 언니가 하도 취업하라고 성화를 부려서 내가 취업한 거잖아요. 솔직히 언니가 이 회사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건데 저 진짜 힘들거든요. 월급도 너무 조금이고. 그래도 언니 얼굴 생각해서 꾹꾹 참고 다니는 건데 돈을 더 아껴 쓰라니 이게 말이나 돼요? 아니 애초에 월급 200 받고 아낄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월세랑 생활비 좀 부족할 수 있죠. 그거 하나 못 보태줘요. 내가 큰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물론 큰돈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 소액으로 가져간 돈 합치면 1,000만 원은 넘어요. 그걸 받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아가씨가 번 돈 안에서 생활을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가씨보다 어린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준 이하라는 거네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늦게 사회생활 시작한 만큼 배울 게 많다는 말이었어요. 혹시 돈 관리하는 게 좀 힘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됐거든요. 언니가 뭔데 그런 걸 도와요. 아니 월세 대주는 게 그렇게 싫었으면 말을 하지. 왜 이제 와서 난리예요? 진짜 꼰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 언니, 가만 보면 팀장이랑 닮은 거 알아요? 이딴 잔소리 할 거면 돈이나 주고 말으라고요. 저렴한 돼지고기 사주면서 할 말은 겁나 하네. 저 이만 가요. 아가씨, 식사는 하고 가야죠. 그냥 저렇게 가버리네. 내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최대한 좋게 얘기한 건데도 들은 척을 안 하네. 도대체 어쩌려고 저래. 30 넘어서까지 이렇다 할 경력이 없어서 친구한테 간신히 부탁해서 사무보조직 자리 마련해 준 건데. 안 그래도 일 제대로 못한다고 원망 들은 일도 많은데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저러고 있으니. 내가 왜 해주고도 욕을 먹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집. 당신 어딨어? 나와봐. 무슨 일이야? 당신 기어코 내 동생한테 상처 줬어?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일렀는데. 상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수준 떨어진다고 그랬다며. 주제에 맞게 행동하라고 그랬다며. 어떻게 이제 막 이혼해서 회복하려는 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래놓고도 어른이야?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나랑 엄마도 조심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다잖아.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 난 단지 아가씨도 이제 월급 안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려던 거야. 아가씨 나이도 젊은데 나중에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러려면 본인 돈도 모아놔야 될 거 아니야. 꼭 그렇지 않더라도 월급 관리하는 건 필수이고. 참 잘났다 잘났어. 넌 뭐 처음부터 잘했냐? 진아가 마음이 얼마나 여린데 대체 뭐라 얘기했으면 애가 계속 울기만 한다고 그래.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알아? 정말 정 떨어진다. 뭐? 아니, 내가 왜 이런 욕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나 지금까지 아가씨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 솔직히 당신이랑 어머니 말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돈은 내가 대줬잖아. 그런데도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돼? 엄밀히 말하면 돈을 주는 내가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살기 팍팍해. 나도 막 여유로워서 아가씨한테 돈 퍼주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깟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 당신 건물주잖아. 이 집도 당신 명이고. 장인어른이 돈이 많아서 거저 얻은 주제. 그렇게 쉽게 재산 얻었음. 불쌍한 식구 좀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지금 뭐라고 그랬어? 언젠 우리 아버지가 재산 물려줘서 좋다고 할 땐 언제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당신도 내 동생한테 열심히 돈 모아놔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해도 정작 당신도 금수 저물고 태어나서 재산이 많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애한테 그런 말 하지 말란 거지. 그거랑 이거랑 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 그래. 아버지 덕분에 내 재산이 많긴 하지만 나 그거 여유롭게 쓴 적 한 번도 없어. 아가씨한테 들어간 돈 다 내가 회사 다니면서 번 돈으로 한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아가씨한테 돈 주라고 한 거야? 어차피 내가 번 돈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일 테니까. 뭘 또 그렇게 생각해. 그냥 가족끼리 섭섭하게 굴지 말라 이 말인 거지. 진아 걔가 뭐 도박을 했어 마약을 했어. 그냥 단지 또래 애들처럼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고 싶은 거잖아. 그것도 못하게 하면 어떡해? 아니 내가 그걸 못하게 한 게 아니잖아. 또래에 비해 소비가 과한 수준이니까 그렇지. 아까도 만날 때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더라. 월급 받아서 다 거기에 쓰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월세 낼 돈도 없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솔직히 결혼 생활할 때 그 자식이 돈 가지고 압박 줘서 마음대로 쓰지도 못했대. 그래서 이제라도 막 쓰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자기가 돈 벌어서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기특하게 봐줘라. 난 진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려. 저 조그만한 애가 무슨 돈을 번다고 이리 고생을 하는지. 솔직히 당신이 일자리 알아봐 준다고 했을 때도 서운했어. 용돈 좀 주고 그러면 될 텐데 왜 굳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됐는데 기껏 시킨다는 일이 200만 원짜리 사무보조 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당신이 지금까지 도와주고 그랬으니까 진아가 당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일 나가고 있는 거라고. 당신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나보고 고마워하라고? 아가씨는 나한테 고마운 기색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뭘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당신이 진아에 대해서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좀 노력해봐. 일단 50만 원은 내가 입금했어. 다음부턴 당신이 종종 챙겨주고 그래. 돈도 많은데 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 당신은 이제 명품 사고 그럴 나이 지났잖아. 따로 돈 쓰는 것도 없으면서 지네가 좀 쓰면 어떻다고 그래. 그렇게 욕심부리면 나중에 벌 받아. 아무튼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부턴 조심 좀 해. 31살에 이혼당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신언니처럼 보살펴주면 어디가 더 나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래? 당신 이렇게 하는 거 아가씨 다 망치는 짓이야. 오빠가 동생 걱정하는 게 왜 망치는 짓이야? 당신은 역시 외동으로 태어나서 이런 마음 잘 모르는구나. 당신도 동생 생기면 이해할걸. 그러니까 진아를 좀 친동생처럼 생각해 보라고. 아무튼 당신 대신 내가 진아 잘 달랬으니까 친하게 지내. 엄마한테도 죄송하다고 말하고. 갑자기 진아가 엄마 집으로 와서 우는 바람에 엄마도 많이 놀라셨다고.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당신이 그래도 수습은 해야지. 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잔다.
진짜 이해가 안 되네. 31면 알 만큼 알 나이인데 무슨 6살짜리 애를 감싸는 것처럼 행동을 해? 이틀 후, 전화. 경혜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었어? 내가 그래도 네 얼굴 봐서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시누이 오늘부로 해고야. 해고. 해고? 무슨 일인데 그래? 사고 쳤어? 차라리 사고라도 쳤으면 좋겠다. 아니 일을 시키면 못하겠다고 울지를 않나. 속 옳면서 잠을 자질 않나. 내가 미쳐버리겠다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 사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데려온 직원인데 애가 이따위로 행동하면 다른 직원들 눈치가 얼마나 보이겠어. 오늘 이후로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알아. 나 그래도 많이 참았다. 다른 회사 같았으면 걔는 일주일도 못 나오고 회사 잘린다고. 일 안 하는데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 넣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니까. 글쎄,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했어. 지금 본인이 회사에 피해 끼친 건 생각 안 하냐고 물어도 모르겠다더라. 어디 한번 해보라지. 우리도 증거 갖고 있다고. 아, 일단 미안해. 그렇게까지 일을 안 할 줄은 몰랐는데. 저기, 내가 신고 같은 거 안 하게 단단히 일러둘 테니까 너도 너무 그러지 마. 사회생활을 이용 안 해봐서 그래. 아, 진짜 미안하다. 걔가 신고 안 하면 우리도 귀찮게 그렇게 할 일은 없지. 어쨌든 다신 이런 부탁하지 마.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 알지. 미안해, 내가 잘 일러둘게. 그동안 고마웠어. 결국은 잘리네. 아슬아슬하더니만. 아, 이제 일도 안 다니면 어쩌려고 그래. 다른 데 취업하기도 힘들 텐데. 그날 저녁, 집. 아, 현관에 신발이 왜 이렇게 많아? 여보, 들어왔어? 왔니? 늦었구나. 요새 자주 뵙네요. 하긴 이제 매일 보겠구나. 어머니랑 아가씨가 이 시간엔 웬일로...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냥 한꺼번에 가정 모아놓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불렀지. 뭔데? 미리 말 좀 해주지. 가족사인데 뭘. 그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진아 여기서 살게 하는 게 좋겠다. 저도 뭐 엄청 동의하는 건 아닌데 언니 말대로 월세 내기에도 빠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오늘 잘렸거든요. 이제 돈도 못 버니까 월세 집에서 사는 건 무리일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저희 집에서 산다고요? 네, 이렇게 짐도 싸들고 왔잖아요. 집도 내놓고 왔어요. 아니 저한테 미리 말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바로 짐까지 싸서 오시면 어떡해요? 당신은 왜 말을 안 했어? 오늘 결정됐으니까 그렇지. 아니 진아한테 들어보니까 네 친구가 우리 진아 잘났다며? 그러니까 너가 책임을 져야지. 너가 소개시켜준 회사 들어갔는데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니? 맞아요 언니. 그 사장이 저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알아요?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 와중에 사람을 갑자기 자르고 말이야. 내가 노동청에 신고하려다가 언니 친구라고 그래서 간신히 참았다고요. 언니 때문에 월급도 못 받아서 쇼핑도 못하고 월세도 못 내고 음식도 못 사 먹게 생겼으니까 언니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저 여기서 살게요. 저기 보니까 빈 방 있던데요. 대충 가구 놓고 하면 괜찮겠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친구 말 들어보니까 일을 아예 안 했다면서요. 아예 코까지 골고 잤다고 그러던데. 그런 사람을 누가 뽑아요. 그동안 다니게 해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여기 제 명의 집이에요. 짐 싸서 오기 전에 제 동의는 받아야 되지 않나요? 당신도 이렇게 통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디서 신우이한테 그런 건방진 말을 해? 네 명의 집이라고 다 네 건 줄 알아? 아주 부모 잘 만났다고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네 명의라고 허락받고 오라는 건 좀 아니지. 그럼 나도 네 허락받고 여기 살아야 되는 거야? 가족끼리 힘들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당장 회사에서 잘렸으니 먹고 살 돈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살게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그래, 당연히 너가 책임져야지. 글쎄 제가 왜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솔직히 아가씨 돈 필요할 때마다 제 돈으로 냈잖아요. 왜 어머님 말만 그렇게 하고 돈은 나보고 내게 해요? 당신도 이런 식이잖아. 오빠 노릇을 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해. 내 돈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지낼 때가 필요하면 어머니 집에서 살면 되잖아요. 예전에 아가씨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랑 같이 살았었잖아요. 방은 거기에도 비어있을 텐데 왜 여기서 지내는 거냐고요. 그리고 아가씨 지내겠다는 방, 제 서재예요. 전 집에서 작업할 일이 많아서 그 방은 꼭 있어야 하고요. 인정머리 없긴.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냐? 일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다고 서재까지 둔대. 그래. 정 그러면 진아 내가 데리고 삼아. 그 대신 용돈 2배로 올려줘라. 네? 용돈을 왜 2배로 올려요? 당연한 거 아니냐? 진아가 우리 집으로 오면 입이 한 개가 더 느는 건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 거 아니니. 그러니 그만큼 돈은 네가 지불해야지. 아, 그래? 그러면 되겠네. 어차피 진아 여기서 살아봤자 이 사람이랑 계속 부딪힐 거고, 그럼 집안 분위기 더 안 좋아질 테니까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그럼 매달 100만 원씩 보내면 되겠다. 아니,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내가 왜 아가씨 생활비를 추가로 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네.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돈을 안 주겠다 이 말이냐? 그럼 내가 꼴랑 50 받고 진아한테 방도 내주고 밥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시어머니랑 시누이 굶어 죽는 꼴을 네가 봐야 정신을 차리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니, 딸내미 상처받을 걸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공짜로는 못 지내게 하겠다 이 심보 아니에요. 아니, 자식 팔아서 장사해요? 그리고 돈을 받고 싶은 진아 쟤한테 맡게 해야지 왜 나한테 달래? 내가 제 엄마도 아니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내가 왜 돈을 보내요? 당신 듣자 하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깟 50만 원 더 보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매달 건물 월세 받는 것만 해도 50은 돈도 아니겠더만. 진짜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그니까 말이야. 언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 돈 모았다가 죽을 때 지고 가려고 그래요? 아니, 50 보태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래요. 돈 보태주기 싫음 내가 여기서 산다니까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난 아무거나 상관없다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살면 용돈은 줘야 돼요. 언니 때문에 회사에서 잘린 거니까 언니가 책임져야죠. 그쵸? 용돈 줄 거면 50 이상은 줘야 된다. 아니지. 회사에서 200만 원씩 월급 받았다고 했으니 그만큼은 줘야지. 그래야 네가 욕 안 먹는 거다. 진아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혼했는데 회사에서도 잘렸으니 얼마나 막막하겠어. 그냥 우리 집에서 살게 하든가. 정 안 되겠음 어머니 용돈 더 보태드리고 거기로 보내든가. 어려운 문제도 아닌 일에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기차 피곤한데 감정 싸움 만들지 말고 그냥 잘 해결하자고. 어? 그래. 기차 피곤하고 바쁜 사람들인데 이렇게 일 복잡하게 만들 거 없지. 그래, 쉽게 가자. 그럼 되겠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아, 그래, 너도 피곤하잖아. 얼른 결정하고 쉬어야지. 그래서 어느 쪽이 좋은데요? 내가 있는 게 좋아요? 엄마 집에 가 있는 게 좋아요? 셋 다 나가. 그럼 되겠네. 내가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지? 아니, 엄연히 내 집인데 내가 왜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거렁뱅이들한테서 돈이나 뜯기고 말이야. 뭐라고? 나도 나가라고?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우리 보고 거렁뱅이라고 그랬어? 너 이제 시어머니고 뭐고 안 보이는 거야? 언니 진짜 미쳤어요? 와, 무슨 며느리가 이래? 아무리 요새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나같이 어린애도 시댁 식구한테 그런 심한 말은 안 하거든요. 언니 진짜 왜 그래요? 사람이 점점 알아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아. 네가 나를 이상하게 보든 미친 여자로 보든 상관없고 그냥 셋 다 꺼지시라고. 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나가서 불쌍한 딸 책임을 책임지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난 오늘부로 당신 식구 아니고 애초에 내가 이렇게 책임질 필요도 없으니까 다신 나 찾아오지 말고. 오케이? 우리 식구가 아니라니? 그게 뭔 소리야?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는 소리야. 내가 이 꼴 보려고 너랑 결혼한 줄 아냐? 돈 많다고 뜯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건 뭐 기생충보다 더하네. 그 영화에선 최소한 돈은 안 뜯었어. 근데 얘는 뭐야?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모자라서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용돈은 200씩 달라고 하네. 진짜 하다 나이 30 넘게 처먹고 이렇게 한심한 짓 하는 애는 또 처음이다. 뭐라고요? 언니 나보고 지금 한심하다고 그랬어요? 언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해요? 여기서 너한테 이렇게 말할 사람 나밖에 없어. 내가 니한테 돈도 주고 취업도 시켜줬잖아? 그럼 적어도 난 너한테 이런 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야, 정신 차려. 니네 엄마랑 니네 오빠 자기들 돈으로 니 책임질 생각 추호도 없어. 그래서 생판 남인 나한테 떠넘기는 거잖아. 지금까진 어떻게 나한테 돈 뜯어서 살 수 있었겠지만 이젠 아니야. 그리고 카드 많이 써서 이혼당한 게 뭐 그리 불쌍한 거라고 이 난리를 만들어? 다 네가 자초한 거잖아. 네가 오죽 많이 썼음. 그렇게 성격 좋은 사람이 바로 이혼 통보를 날리냐? 네 운은 딱 거기까지였어. 부자 남편을 잡았으면 어떻게든 잘해서 오래 같이 살 생각을 했어야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정이 떨어지게 만들어? 그게 한심한 거지 불쌍한 거냐? 이 언니가 진짜 미쳤나? 말을 왜 이렇게 막 해? 오빠, 뭐 하고 있어? 얼른 뭐라도 말해봐. 이런 여자랑 여태 살았던 거야? 그래, 네가 남편이냐 알 거 아니냐. 쟤 원래 이런 애였냐? 지 돈 많다고 이렇게 잘난 척하는 애였냐고. 아니 잘난 척도 정두 것이지. 어디지 시누이 편을 안 들고 그 나쁜 자식 편을 들어? 내 집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얼른 꺼지시라고요. 뭐해? 거기서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빨리 니네 식구 데리고 꺼져.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해서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얌전히 기다려. 아니 왜 나한테까지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가 이혼을 해? 그럼 이게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뭔데? 네 식구들이잖아. 네가 제대로 간수 못해서 나한테까지 피해를 준 거고.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지. 왜? 앞만 봐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뭐 그럼 소송으로 가리던가. 나야 좋지. 니네 식구 먹여 살리느라 가뜩이나 돈 너무 많이 썼는데 위자료로 보충 좀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뭐? 진짜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아, 그래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우리 식구가 좀 심하긴 했다. 그냥 지네 엄마 집에서 살게 할 거고 50만 원 더 안 보태줘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 됐지? 뭘 됐어야. 니도 나가라니까? 니까지 나가야 된 거지. 아 진짜 왜 그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잖아. 여기가 내 집인데 왜 나가라고 그래. 아무리 나한테 서운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웃기고 있네. 여기 네 명이 집이야. 당장 꺼져. 왜? 짐도 싸줄까? 아 그래 뭐 나가는 마당에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아니 뭐 하는 거야? 내 짐을 왜 써? 엄마,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좀 말려봐요. 지금 엄마 때문에 나까지 쫓겨나게 생겼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못난 놈 같으니라고. 마누라가 저렇게 버릇없이 굴 동안 대체 뭘 한 거야? 이렇게 잡혀 살았어? 어? 아, 뭘 잡혀 살아요. 지금 짐 싸는 거 안 보여? 이러다 정말 이혼당하게 생겼다고요. 너도 좀 말려봐. 너 때문에 나도 쫓겨나게 생겼잖아. 오빠는 왜 나한테 그래? 가뜩이나 회사에서 잘려서 우울해 죽겠는데, 씨. 아, 대체 나보고 어딜 가란 말이야? 짐 다 쌌으니까 나가. 5초 안에 안 나가면 정말 경찰이라도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자, 카운트 셉니다. 5, 4, 3, 2, 저기 어디서 협박을 해? 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1. 끝났는데 아직도 안 가네? 한번 신고해요? 그동안 당신들이 내 돈 갈취한 거 법으로 한번 따져볼까? 어? 갈취라니. 그게 무슨,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이혼소송 당하긴 충분하거든요. 마침 뭐 670 거래 내역도 통장에 딱 남아있겠다. 뭐 마지막으로 며느리 돈 챙겨주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든가요? 아이씨, 일단 가자. 너도 빨리 짐 챙겨. 엄마 일단 가요. 봄이야, 우리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내일 내가 집에 오든가 할 테니까 그때 얘기하자고. 그날 밤
시댁. 넌 거기서 우리 집으로 오자고 그러면 어떡해? 어떻게든 거기 눌러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뭐 좀 나올 거 아니야. 그니까 말이야. 당장 내 용돈 언니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받기가 힘들어지잖아. 이 멍청아, 너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하냐? 미래를 내다봐야 될 거 아니야.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깟 50만 원 더 받으려고 했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위험하게. 그게 무슨 말이냐? 미래를 내다본다니. 뭐 계획이 있었던 거야? 아니, 생각을 좀 해봐요. 여기서 진짜 봄이가 이혼하자고 하면 엄마 용돈이고 뭐고 하나도 없다고요. 너도 이제 돈 부족할 때마다 돈 대줄 사람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자극을 시키지 말고 살살 달래서 계속 우리 식구로 남게 해야지. 봄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건물 한 채 값이 자그마치 20억이 넘는다고요. 거기서 임대료 받는 것도 짭짤하고. 내가 그거 보고 봄이 옆에 찰싹 붙어 있는 건데 그렇게 자극을 하면 어떡해요? 그러다 진짜 이혼당하는 수가 있다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설마 이혼을 진짜 하겠어? 45에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도 자꾸 돈으로 몰아붙이면 아쉬울 거 없는 건 봄인데 굳이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나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살살 좀 대하라고요. 너도 봄이한테 무작정 돈 달라고 하지 좀 말고 애교도 부려가면서 비위도 살살 맞추고 그랬어야지. 지는 뭐 그렇게 마누라한테 잘한 것도 아니면서. 아니 전 그래도 그렇게 막 나가진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언니가 말을 너무 막 하잖아. 나 볼 때마다 잔소리한다니까. 솔직히 그 회사도 오빠가 일단 다니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그래서 다니긴 했는데, 아, 진짜 노잼이었단 말이야. 누가 회사를 재미로 다니냐? 너도 제발 철 좀 들어라. 네가 그 회사라도 안 다녔음 봄이 너한테 돈 한 푼도 안 줬어. 그러게 내가 그 회사 오래 다니라고 했지. 그래야 이런저런 핑계대며 애가 열심히 사는데 마음만큼 안 된다고 하면서 돈을 뜯을 수 있었잖아.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뭐 어떡하자고. 지금이라도 가서 빌자고? 네 말대로 걔가 이혼이라도 통보하는 날이면 우리 식구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냐. 우리 집 월세도 당장 걔가 내주고 있는데 그거 끊기는 날이면 여기서도 쫓겨나는 거야. 아씨. 내가 내일 달래 볼 테니까 그 뒤에 비위 좀 맞춰보세요. 진아 너도 그렇고 그냥 새 회사 알아보고 있다고 그래. 그 사람은 무조건 노력해야 된다 주의야. 너처럼 그냥 퍼져 있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아니, 회사를 또 알아보라고? 나 일하기 싫단 말이야. 누가 일을 하래? 그냥 그런 신용을 하라고. 그래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야. 제발 다들 정신 좀 차려. 여기서 나까지 이혼하면 끝이라니까 정말. 그래, 알았다. 네 말대로 할 테니까 일단 너가 마음 좀 잘 돌려놔 봐라. 너까지 이혼하면 안 되지, 정말. 알았어. 나도 노력할 테니까 오빠나 잘해. 나처럼 이혼당하지 말고. 알았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정말 씨. 아, 여튼 이제부터 잘하자고요. 부자 사위 하나 이런 것만으로도 좋게요. 다음 날, 집. 왔어? 안 그래도 짐 더 있어서 가져가라고 전화하려고 했어. 이것만 가져가면 진짜 끝이야. 여보, 진짜 왜 그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 짐을 진짜 싸냐? 그래, 당신 어제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나도 이해가 가. 내가 부주의했어. 미리 당신한테 상의를 했어야 됐는데 진아가 갑자기 회사에서 잘려서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나도 그만 판단이 흐려졌지 뭐야. 내가 당신 손해 안 보게 말 잘 해놨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니까. 내가 손해 안 보는 방법은 딱 하나야. 니랑 이혼하고 아예 네 식구들 상종도 안 하는 거. 아, 서류도 내일 중으로 준비될 거야. 뭐 소송하고 싶으면 미리 말하고. 나도 변호사 만나고 해야 되니까. 아니, 소송이고 뭐고. 나 당신이랑 이혼 안 해. 아니, 잘못한 건 내 동생인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돼? 나 절대 당신이랑 못 헤어져. 그럼 나도 피해 한 방울 안 섞인 네 철없는 동생 때문에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돼? 친구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진짜 정도껏 일을 못해야 편이라도 들어주지.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건지. 진아 걔가 어릴 때부터 철이 없긴 했어. 내가 지금이라도 교육 단단히 시킬 테니까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빌게.
어? 왜? 그냥 나랑 이혼하면 알아서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너나 네 엄마나 네 여동생이나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딱 사라져주면 알아서 돈 버느라 정신 없겠지. 다 니네 식구 위하는 일이야. 너도 마찬가지고. 너도 나랑 결혼해서 생활비 넉넉하게 쓰고 맨날 친구들 술값 다 내주는 거 아니야? 아, 가만 보니 네 동생이 널 닮아서 그렇게 하다가 이혼을 당했네. 아주 남매끼리 대단하다, 대단해. 이혼이 그렇게 싫으면 소송으로 가든가. 난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알아서 해. 너, 너 진짜 이럴 거야? 어? 아니, 왜 내가 이혼을 당해야 되는 거냐고. 대체 왜? 그만 좀 소란 피우고 내 집에서 이만 나가줄래? 아, 갈 때 저 짐 꼭 들고 가고. 법원에서 봐. 6개월 후. 결국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저는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제가 그동안 남편 식구에게 무리하게 돈을 대준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증거를 제출하여 결국 승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고요. 자식도 없을 뿐더러 남편이 가정을 위해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온 것에 비해 지출 비용이 크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제 것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전 남편은 몇 차례 저에게 연락을 해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 동생이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빌빌대다가 도박에 손을 대서 빚을 크게 졌다고 하면서요.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서 그냥 무시했죠. 연락처도 차단했고요. 그 뒤로는 어떻게 샀는지 잘 몰라요. 적어도 지금쯤은 다들 정신 차렸길 바랄 뿐이죠. 이혼한 후 제 일상은 더 자유로워졌어요.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집도 혼자 살 수 있는 아늑한 집으로 이사해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도 잘 관리하고 있고요. 물론 아버지 덕분에 재정 상황이 넉넉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열심히 살았고 그 덕택에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저축도 많이 해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해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